손가락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직업적인 이유라든가 뭐 집안일을 많이 해도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손가락이 좀 뻐근하고 굽혔다가 폈다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통증이 계속된다면 진단을 좀 받아봐야겠죠. 오늘은 대표적인 수부 질환 가운데 하나인 방아쇠 수지 증후군 알아보겠습니다. 세일병원 정형외과 정주영 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에도 관절이 참 많네요. 네. 네. 근데 질환 이름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에요? 네. 이건 뭐 어떤 병인가요? 방아쇠 수지는, 저희들이 어디에 끼어있는 물건을 힘들어 당겨 빼내면은 갑자기 빠지면서 뒤로 넘어지듯이 손가락을 펼 때 권총 방아쇠를 당기듯이 네. 갑자기 툭 하면서 펴지기 때문에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서 통증이 아주 심합니까? 그거는 이제, 경한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증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네.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있으면서 또 잘 안 되고 손가락이 뭐 일이 운동 같은 게 대부분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면은 장시간 손을 쥐고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님들이나 네. 드릴처럼 반복적인 진동기계를 사용하시는 목수님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요리사 네. 같은 직업을 가진 분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과용입니다. 과용.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일단은. 네. 근데 이제 이 손가락의 관절이 맨 끝에도 이제 끝부분, 뭐 중간 부분 일제 관절이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그 부위마다 통증도 다 다르고 원인도 다 다른 겁니까? 대부분 이제 원위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끝부분의 관절이 아픈 경우는 많이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사용하신 후에 오후나 저녁이 아픈 게 특징이 되고 네. 그 위에 있는 근위지 관절이라 부르는 부위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정신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아침에 뻣뻣함을 호소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손가락에도 관절 곧 크지도 않은데, 그죠? 네.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닌데도 맨 끝에 있는 거는 좀 많이 사용해서 뭐 또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오는 경우가 네, 많은 네. 거고, 둘째마디 그 위에 부분은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통증의 그 시간 같은 것도 저녁에 더 아픈지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네. 아픈지 이것도 다 차이가 있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질환, 지금 그냥 손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그렇다 손가락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특히 우리 주부들도 그렇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요리 만들기, 이게 다 손가락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사용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통증 있을 때마다 그냥 좀 약을 먹고 하는 치료를 받고 하면, 그러면서 지내야 되나요? 주로 치료 방법은, 주로 과용이기 때문에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보조기 같은 걸 갖다가 야간에 착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착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를 병원에서 조금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주로 이제 온욕, 따뜻한 물에 일을 마치시고, 조금 해주시고, 그 이후에 스트레칭을 좀, 손가락을 뒤로 제치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네. 담그는 온찜질이 이게 네, 좋군요. 네. 손가락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스트레칭은 방아쇠 수지는 이렇게 주로 펴는 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책상 같은데 손을 4개를 댄 뒤에 살짝 눌러주시가지고 한 7초 정도 계시다가 풀어주고 7초 정도 계시다가 풀어주고 하면 됩니다. 손가락 4개를 책상 위에 대고 네. 네, 약간 누르듯이. 그렇지. 네. 너무 심하게 하시면 또 안 되는 거고. 네네. 한 7초 정도만 눌렀다가 네. 뗐다가. 네. 이게 손가락 스트레칭이군요. 네. 이거는 충분히 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또 약을 먹으면 약 먹을 그때만 또 괜찮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아프고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사람들이 이제 뼈 주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주사를 주보면 2명 중에 1명은 완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2명 중에 1명은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누구든지 한 2회 정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도 치료율은 가면 50% 정도 예. 정도로 이제 보는 거네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 약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좋아하진 않으시지. 네. 근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뭐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꺼리는 게 아닐까 환자분들이. 네. 물론 전문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치료할 때는 꼭 필요할 수도 있네요.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한 2회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네네. 그리고 보조기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조기는 어떤 겁니까? 그거는 조금 따로 특수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기기를 착용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네, 사람마다 좀 맞춤형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조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전문적으로 좀 컨택을 해가지고, 접촉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조금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손가락 네. 모양이 다르고, 네. 크기도 네. 다를 테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가성비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렇게 뭐 도움이 크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주사나 네.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생활에서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게 네. 관리를 하시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는데, 수술. 예. 뭐, 수술 자체라고 이 말은 참 거창하지만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네. 피부에 한 1cm 정도, 조금 째가지고, 그 인대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터널처럼 이렇게 덮고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누르고 있는 천당 두께 같은 구조물을 약간만 절제해주면 재발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이게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큰 수술인 건 아니지만, 네. 뭐, 한 10분, 15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수술하면 그 다음에는 없어요? 통증이나 또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네. 그 손가락에는 재발도 안 하고, 그 손가락에는 통증도 없고, 그 수술 자체로 그 치료가, 그 행위가 끝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간단하다 하더라도 수술 이러면 그렇죠.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수술을 했다면?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통증이 약간 한 3개월까지 가시는 분은 있어도 뭐 감염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뭐 영구적인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법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네. 네. 그리고 왜 너무 아프면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게 붕대를 감거나 그러니까 테이핑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럼 조금 낫거든요, 통증이. 네네. 이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나 뭐 방법이 있으면 다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은 될 것이다. 예, 도움은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그렇죠. 건 네. 아니니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올 수도 있다 하셨잖아요. 네, 올 두 수도 번째, 있습니다. 둘째 마디 같은 경우 특히. 네. 루마티스 관절 치료는 좀 특별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경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제 소염 진동제 수준에서 치료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오는 손가락의 통증이나 문제도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 예. 대부분 한 80% 정도는 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진행된 경우에는 네. 조금 더 특수한 주사제를 쓸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루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다 완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에 어떤 통증, 뭐 붓는다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바로 검사를 받고 진단 받고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빨리 초기라도 하시는 게 좋겠군요.
네, 대부분 외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큰 병이 아닐까 해가지고 불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직접 이제 엑스레이나 피검사 같은 걸 해서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도 굉장히 환자의 그 일상생활이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정형외과 안에서도 이렇게 손가락만 보시는 이렇게 선생님이 계시네요. 치료하시는. 네, 수부외과라고 해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수부외과? 예. 아, 예. 그러니까 손가락에 이제 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수부외과로 보다 전문적인 네. 네, 전문의하고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손가락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일병원 정형외과 정주영 부장이었습니다.